안녕하세요. 김문정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제가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셨고. 아니, 안 멀었어요. 그렇게. 문근영 닮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는 많이 못 듣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학고제에서 뵀잖아요. 네. 판학과 작가님 그때 오프닝 때 해가지고 또 제 친한 동생의 동아리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동아리의 후배? 친구의 후배. 그죠? 근데 작품도 이렇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인터뷰 해달라고 했죠. 네. 흔쾌히 응해주셔서 네. 왔습니다, 제가. 아, 감사합니다. 일단 학고제 소속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되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는구나. 그럽니다. 아, 네네. 훅 들어오시는구나. 일단 학고제에서 알게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21년도에 개인전을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학고제 프로젝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 한옥 공간인데 네. 21년도에 거기서 이제 개인전을 했어요. 봄에. 그때 전시 이후로 학고제에서 단체전에 한번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학고제에서 신진 작가들 좀 이렇게 캐스팅하는 자리였나 봐요. 거기서 하는 사람 중에 몇몇을 이제 뽑아서 단체전을 본관에서 했고. 몇 명이요? 대략? 6명? 거기 전속 작가분이랑 이제 여기서 전시했던 신진 작가들이랑 같이 단체전을 했어요. 그게 아이콘이라는 전시가 있었고. 네,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시를 하고 계약하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시 마지막 날에 아트바젤 SNS에서 네. 이번 주에 꼭 봐야 할 전시로 제 전시를 꼽아주셨어요. 우와. 그때 제가 그 작은 공간에서 전시하고 있을 때 본관에서 윤성남 작가의 전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그 공간에 왔었고 제 생각엔 약간 후광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어쨌건 이제 제 전시를 꼽아주셨어요. 다른 데 전시 말고. 그래서 갑자기 전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고 월간미술 기자님도 갑자기 오신다고 전날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자님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제 학고제 직원분들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갑자기 북적북적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이 작가 뭐 있나 보다 약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도자기도 많이 하시고 판화 책 만드는 거 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좀 자잘자잘한 것들인데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달라 보였다. 괜찮아 보였나? 그런가? 하는데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작품이 좋으니까. 판화랑 이제 유화 작업이랑 좀 매체를 여러 개 쓴 게 있었어요. 도자기도 조그맣게 있고. 근데 그 작은 한옥이랑 되게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기둥이었던 대들보자리나 이런 데다가 제가 그림 작은 거를 좀 걸어 놓는다거나 벽이었던 자리에다가 도자기를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었다.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일단 홍대 판학과 출신인데, 그죠? 네, 판학과 출신인데 그리고 시각 디자인도 전공하시고. 전공했죠. 네. 사실은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독립출판사도 하시고. 출판사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몇 수 하셨죠? 삼수했습니다. 저 잠수했어요. 네. 들어가서 전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여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걸 많이 얻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욕적으로 다니셨군요. 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듣고 싶은 수업들 많이 듣고 방학 때마다 어떻게든 해외를 나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재수하고 이러면서 너무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약간 어디론가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있어가지고 인상 깊었던 나라 한두 군데 예술가 인생에 있어서 영감을 줬다? 인도 여행. 저는 인도와 하얼빈. 하얼빈이요? 왜요? 인도가 제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친구들이랑 갔어요.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인도 갔다 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옛날에 가가지고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한국인도 많이 없었어요. 네. 그 일본인들을 좀 다니고 그럴 네. 때여가지고. 근데 저희 4명이서 갔거든요. 여자들 4명이서 가서 재밌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한 나라는 이후로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강렬해? 가서 악기도 배우고 뭐 요가도 배우고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당했죠. 네, 다 사기도 당하더라고. 한번 바가지 쓰고. 근데 사실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미화된 것도 있어요. 10년 지났다 아.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나시라는 겐지스강 근처가 죽으러 이제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이제 와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죽을 때쯤에 이제 거기서 장례하고 이제 가족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뭐 이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거기서 이제 친해진 꼬맹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엄청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죠. 지금도 친구예요? 못 보죠. 뭐, 아, 네, 그때야 뭐 SNS도 없고 뭐 핸드폰 없이 다녀가지고 아, 왜 사막도 가고 낙타도 사막도? 타고 티니지를 갔는데요. 여행 진짜 잘 다니시네요. 티니지 2020년도 2월에 갔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로마 유적이랑 뭐 한니발 한니발. 그쪽 옛날 네. 카르타고. 카르타고 유적하고 또 거기 사막 갔었어요. 그 스타워즈 촬영지 아, 사하라 사막 북쪽 아. 그쪽도 가고. 네, 그런 것들이 예술의 영감이 되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솔직한 답변. 오히려 그런 게 좋습니다. 지금은 배우시는 게 아까 자연 뭐라고? 환경미학 스터디 모임 하고 있어요. 환경미학이요? 네, 환경미학. 그런 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최근에 제가 발제한 거는 동물들을 현대미술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물 사용의 윤리? 그런 거. 도 했었고. 동물을 사랑하시나요? 왜냐면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기보다 같은 생물 종으로서 존중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네, 뭐 그렇죠. 잘 몰라요, 저도. 네, 잘을 모르고. 근데 이제 모르는데 그냥 갖다 쓰는 게 항상 어떤 지점에서 계속 죄책감이 들어서 아, 좀 공부는 계속 해야겠다. 그렇군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뭔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사실 학위를 따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공부는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죠.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제 옛날 스페인에서 미술관 해설을 했거든요.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오. 거기서 꽤 오래 했는데 투어 홍보도 할 겸 도슨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셈이죠. 좀 잘 됐죠.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이제 미술관 투어를 만들고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 둘씩 미술관 공부하면서 그게 일이면서 또 홍보도 되니까 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 둘씩 올리다가 지금까지 왔죠. 원래 미술관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코로나 역시 코로나. 터지고 2년 됐죠 벌써. 그러시구나. 만약 코로나 아니었으면 거기서 계속 미술관 해설하고 사진 찍고 여행 가고 막 그랬겠죠.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니까 스페인 갔겠죠? 저 스페인에서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북부가 제일 좋았어요. 북부요? 그래요? 북부는 안 가봐가지고. 북부가 진짜 좋아요. 살아보니까 북부가 최고. 살아보셨다니. 갑자기 인터뷰 당하고 있어요. 아니 재밌어가지고. 북부 어디가 좋아요? 북부요? 다 좋은데 저는 오비에도 살았거든요. 오비에도도 바다랑도 가깝고 육지랑도 가깝고 산도 좋고. 오비에도. 예, 근데 아스트리아스 주라고 거기는 진짜 자연이에요. 근데 중세 도시도 많고 아스트리아스 주 어디 가도 차로 가면 다 갈 수 있으니까. 빌바오도 좋아요. 빌바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어요. 예. 도시 역사도 깊고. 빌바오 구겐하임에 거의 완전 이거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면 여행 다닐만한 거리니까. 저는 안달루시아 지방밖에 안 가봤어요. 거기 좋은데 그건 관광지로. 관광지는 한 번은 가야죠. 그쵸. 거기 찍고 이제 그렇죠. 갈 기회가 없네요. 디테일은 이제 북쪽에 다 해요. 호기심이 일단 많으시다는 거. 예, 호기심. 최근 자연 환경에 대한 예. 경각심? 이런 거는 있으시죠? 예전에 신을 두려워했던 거죠. 신. 지금은 자연을 두려워하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분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 멸망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그쵸. 저 위기의 시대에. 네, 그냥 제가 약간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변하니까 좀 알긴 해야겠다 그 정도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린 거를 목격한 자상 첫 세대. 30년 동안 이제 한다는데 더 할 수도 있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아요. 산책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산책. 네, 그게 타카오산에 식물 수업을 매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에. 그 친구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는 해에 2월에 도쿄로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바로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터진 거예요. 네.
미술을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왜요? 그냥 계속 자연 공부하고.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회의감? 이게 지금 이게 미술 할 땐가? 그쵸, 그쵸. 그만큼 충격이었나 보네요. 아무튼 뭐 그 친구 따라서 그래서 식물들 연구하는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뭐 식물 수업을 들으러 간 그걸 기록한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그거 어떤 걸 담은 거죠, 그러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저는 또 들여다보고 있는 뭐 이런 건데 제 작업의 어떤 시작점에서 좀 되게 강렬한 경험이라고 좀 생각해서 환경의 환경. 변화, 뭔가 이렇게 사회 변화 같은 게 네. 끼치는 영향이 되게 없는 것 같지만 있죠, 당연히. 너무 깊숙이 그냥 진짜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었다는 게 제 친구에서부터 저는 좀 아. 시작된 게 있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영향받는지 네, 그쵸. 우리도 모르게 인생이 바뀌니까. 그쵸.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시대 상황과 환경 변화와 이런 것들에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 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한국 안 왔을 테고 그쵸. 안 왔으면 은퇴도 안 했을 테고 맞아요. 이게 다 바뀌어야 맞아요. 저는 코로나 안 왔으면 또 다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을걸요? 저도 직업이 5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아, 근데 되게 제가 더 인터뷰 하고 싶은데요. 미술관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입시가 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성적이라 꽤 잘하셨을 텐데 산업디자인과 다들 그런 줄 알죠. 가장 좋은 과잖아요. 그렇긴 한데 하늘이 도왔나 봐요. 겸손. 근데 공부는 진짜 못했어요. 아, 무슨 이런 거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러면? 실기로 한디과를 실기로 어떻게 가나요? 실기로 갔어요. 여기 빵이 맛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에서는 사진 전공했어요. 아, 그래서 사진 이렇게 레이아웃 네. 편집한 거 좋아하시군요. 사진들을 그래서 엄청 많이 찍어요. 필름으로 찍으세요? 이거 필름도 있고 사진 수업을 CD과에서도 듣고 회화과에서도 듣고 판화과에서도 들어봤거든요. 제대로 들으셨네요. 도움되는 거 들으셨네요. 사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CD과는 진짜 현업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요. 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뭐 작가주의적으로 좀 가르쳐주는 편이었고 그 회화과는 그냥 사진 기법을 통해서 그냥 놀게 하고 그냥 엉망이 돼도 돼요. 그냥 뭐 결과물 진짜 다 이상한데 막 암실에 던져놓고 그냥 해봐 약간 이런 거고 방목? 자유방인? 그냥 판화과는 근데 되게 프린트의 역사? 뭐 아.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사진 기법이 판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거 좀 알려주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수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연계해서 하면은 진짜 포텐이 있을 텐데 너무 탁과생이 수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닫아놓고 그래서 그리고 탁과생이 가면 되게 싫어하고 텃세 부린다니까요. 저도 그때 서운했어요, 그게. 저도 탁과 수업 은근 들었거든요. 뭐 들으셨어요? 드로잉. 티모시 거 들으셨나요? 아, 들은 적 있어요. 2번이나. 어? 그러면 같이 수업 들은 적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으로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다가 제일 처음 직장은 VMD로 일했어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자인. 아, 그러니까 쇼윈도 디자인. 쇼윈도 디자인? 예. 그러니까 뭐 백화점 쇼윈도 같은. 예, 예. 어쨌든 디자인으로 일단 시작하셨네요. 네, 그거는 근데 잠깐 했고요. 그만두고서 이제 사진 출판사 잠깐 다녔었어요. 사진 출판사 다니시고 네네. 뭐 변천사 이제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패션 회사 들어갔다가. 패션 회사 또 들어가시고 네, 스포츠 브랜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아니요, 뭐 그냥 살려고. 살려고? 네. 아, 근데 사실 작가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냥 작업을 하는 게 대학교 다닐 때도 딱히 뭐 그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작가를 하기에는 아직 뭔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취업할 수 있을 때 한번 일을 먼저 해볼까? 그런 일들이 경험이 돼서 작품에 영향을 주던가요? 솔직히? 줘요. 아, 그건 좋아. 그래. 어떤 식으로요?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는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좀 화학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은요? 사진은 그게 작품에 영향 주나요? 네, 줘요. 주는데 사실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사진 구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사진 구도 벗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약간 그 모더니즘의 틀. 네, 틀
틀 같은 그냥 안정적인 어떤 네. 그 어떤 구조가 왜 삼각형 구조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감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게 스스로 약간 한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걸 좀 돌파해보고자 보고 있어요. 그래서 3D로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 아, 그러시군요. 작가님은 어떤 예술을 추구하시나요? 그 질문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 되게 좀 시시한 답밖에 안 떠오르긴 하는데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듯하게 말 안 해도 돼요. 카메라의 필터처럼 네. 어떤 필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표현 좋아요, 근데. 있어 보인다. 그 뭔가 저는 제가 아예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딛고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좀 관찰하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시대적인 맥락을 좀 읽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나게 새롭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답답한 면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싶다 정도? 답답함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거의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고민하는 지점이라던가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관습적으로 뭐 할 때가 있는데 네.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동화책 작가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림책 작가를 네.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하면 되죠. 뭐 그쵸?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약간 그렇죠. 저 약간 지금 작품 특성상 해피엔딩 끝나면 안 될 스타일이긴 해요. 의문스러운 그런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그게 그런. 좋은 거죠, 오히려. 글은 사실 별로 자신이 없고요.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큰 이야기를 얼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필터죠?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세상을 이해하려는 필터인가요? 네. 그게 근데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서 이해하려는 필터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거는- 미화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미화하고 싶은 필터? 네, 그것도 있고 다르게 보고 싶은 것도 다르게 보는 게 다르게 보는 괜찮네요. 필터. 필터는 다르게 보는 괜찮네요. 거니까. 그거 쓰세요. 다르게 보는 다르게 그거 세 가지 괜찮다. 저 이런 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메모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작가 프로듀싱을 하려고 해요. 기획, 컨셉 잡아주고.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성향을 제가 분석을 좀 해주고 관찰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레슨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 있는데 정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찰을 해준 거죠. 사람의 성향. 글 쓰는 거랑 인터뷰하는 것까지 매니징을 좀 해줘요. 그 매니징을 그러면 매니징을 하면 그치. 나중에는 그걸로 뭐가 또 더 그 다음 단계가 있나요? 작가 육성이죠. 작가 육성인데 근데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개인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사에서 아이돌 육성하듯이 그런 방식 아니지만 잠재성 좀 끌어올리고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신 게 신진 작가세요? 아니면 좀 신진 작가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미 너무 경력 있으신 분이요.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중견 작가 15년 이상 뭐 개인전하고 하는 분들 그런 크리틱조차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중견 진짜. 작가들 오히려 경력 쌓이면 쌓을수록 그런 얘기를 아예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주란 말 안 해요. 좀 깨어있는 젊은 신진 작가들이 자꾸 듣고 싶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뭐 그건 잘하고 계신데 뭐. 잘하고 있나요? 아니 제가 근데 진짜 개인전 있고 나서 피드백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좋아요 뭐 이 정도의 얘기야. 너무 영혼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그냥 디데이 됐으니까 그냥 펼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뭔가 피드백도 너무 없고 그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주로 어떤 거를 주제로 그리실까요? 일상일까요? 일단은 인물도 많고 그냥 계속 비슷하게 등장하는 거는 이제 일단 인물이랑 그리고 도시 동물들 도시의 동물들, 난민둘기. 그 난민들기는 사실 제가 을지로 옥탑의 작업실이 한 5년 정도 썼거든요. 을지로요? 네.
비둘기 완전 아지트였어요, 제 작업실이. 그래서 네. 작업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비둘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네. 약간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이 드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쟤네들 어디서 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막 리서치해보다가 어디서 왔어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네.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걸로 많이 수입해 왔더라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수입해 오고. 아, 수입산 비둘기에다? 외래예요? 네, 외래예요. 원래 외래. 없었어요, 그럼? 바위 비둘기과거든요. 원래는 바위 비둘기가 지금 집 비둘기가 된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종이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제 멧돼지 할 때 그 멧비둘기과가 원래 산비둘기고 아, 토종 비둘기 있긴 했네요. 양비둘기라고 지금 비둘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꼬리에 되게 예쁜 무늬가 있는 게 양비둘기인데 지금 있는 애들은 거의 이제 외래종이고요. 올림픽 때도 되게 많이 수입했고 수입해서. 88 올림픽 때 네. 날리려고 평화의 상징 그걸 하려고 네.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이승만 때부터 수입을 했대요. 정부 수립하고 방복절 행사하고 이럴 때 항상 날리려고 그때 막 몇백 마리씩 수입해가지고 점점 대통령 될 때마다 더 많이 수입하고 그 날리기 행사했던 거 막 그래서 난민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고 배로 실려와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그 자기장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읽는 능력이 있는데 배로 실려와서 그런 거를 모르고 온 거죠. 초반에 엄청 혼란했겠네요. 88 올림픽도 원래 날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타 죽고 막 이런 아. 그게 전 세계에 방송되고 아, 되게 연구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나랑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먹이들 이렇게 던져주면 엄청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여있는 모습이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같기도 해서 그때 네. 한참 이제 모여서 뭔가 집중하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모여서 집중한 사람들이요. 그때 한참 평창올림픽 할 때여가지고 제가 첫 개인전 할 때 네. 그래서 18년도에 연기 나는 사람이라는 이제 머리에서 연기 막 피어오르는 사람이 트랙 달리는 거 뭐 그리고 그렇군요. 평생 약간 쫓겨 사는 것 같다는 생각. 쫓겨 사는 건 현대인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 비둘기 같네요. 그쵸. 월세 내야 되고 그쵸. 월세. 쫓겨다닌 거죠. 내 공간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쵸. 도시인들 다 비둘기 신세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분야가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직장은 증권사 있었는데 아, 또 증권까지요? 네, 마지막 직장 증권사였는데 진짜 파란만장한. 짧게 다녀가지고 그러면 지금 평면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때그때 관심사가 바뀌시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색감의 분위기는 공통분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 약간 우울한 그런 거? 네, 그게 일단 깔려있는 것 사람이 같아요. 좀 아, 우울한 편이세요?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마냥 밝은 건 조금 취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평면 작업을 주로 하시죠, 그죠? 그쵸? 그렇게 약간 다르게 전환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런 거를 좀 모색해보려고 하는 게 도자기 작업인데 네, 도자기도 몇 번 전시하시고, 그죠? 네 도자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도? 매주 가서 하고 있고 모아서 보여주고 싶죠 아무래도. 아, 그게 효과가 크니까, 그죠? 네. 찌끌찌끌보다. 네, 그래서 네. 좀 그러니까 도자기는 근데 너무 느리고 제가 하는 게 이제 파나도 이제 저는 동파나를 하는데 효율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장르가 또 매체가 네. 드문 것 같아요. 동판에 칼로 새겨지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이 네.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고. 아, 그럼 이제 미술은 건강 안 좋은 재료가 너무 많아. 맞아요. 석유 찌꺼기 같은 그런 아무튼 안 좋은 미화도 안 좋고. 네, 저 동판을 감싸는 저 검정 색깔 그라운드가 다 화학 제품이고 몸에 안 그렇군요. 좋아가지고 파나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건강한 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몸을 희생하는군요. 그래서 크게 안 해요. 너무 너무 크게 안 하면 하겠겠네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공 안 살려도 되겠네요. 목판도 요즘에 그래서 수성 목판도 좀 해보고 있고. 인생에 은사님 있으세요? 꼭 직접적으로 뭐 그림 가르친 거 아니라도 생각나는 분? 아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거 편집 안 할게. 이런 게 재밌어. 없어요. 없어요. 와, 슬프다. 아 근데 저 동판 가르치셨던 교수님 아, 하면 좋아해요. 아, 네, 예, 누구예요? 김승연. 김승연 교수님? 네네네 좋아합니다. 퇴직하셨는데 그냥 되게 꼬장꼬장 하세요. 모두 다 이제 승킴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러면 어쨌든 전업 작가가 되셨잖아요. 아 전업 네 그쵸. 그렇게 결심하는데 영향을 준 분이 계신가요? 혹은 사건 같은 게 있나요? 그게 김승현 선생님인데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약간 남을 위해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네 작업해라, 네 거 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 좋은 하셨고. 말씀 하셨네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쉽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속으로. 근데 이제 제가 출판사 다닐 때, 출판사 다니면서 처음 만든 책이에요. 이제 편집부에 있으면서 이 사진집인데 10권짜리를 한 권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너무 기분 좋게 이 책에 가인세본을 들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마주친 거예요. 오, 우연히요? 네, 우연히요. 학교 앞에서. 그냥 그 홍대 앞쪽 거리 네. 푸르지오 있는 쪽에서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에 너 뭐하니? 이래서 저 출판사 다녀요 막 이러면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했거든요. 갑자기 호통을 치시면서 뭐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작업이나 해 임마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아,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칭찬할 줄 알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괜히 약간 좀 인정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못 사나? 그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뭐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근데 그게 있어요. 디자인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디자이너는 예술가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술가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자기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회사원이 되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잘 못하잖아요. 자기 브랜드도 없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휘둘려요. 그러니까요. 자기 브랜드를 인정해주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더 힘들고, 우리가 아는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아티스트로 대접받잖아요. 전시도 심지어 하고 예술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디자이너들도. 맞아요. 그걸 목표로 하면 좋은데 대다수는 대기업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다 그렇죠. 디자이너들은 자기 이름이 안 남잖아요. 거의 다. 물론 뭐 이렇게 잘하면 뭐 수석 디자인 하지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 어쨌든. 아티스트는 자기 게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하라는 얘기 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리고 유명해지잖아요, 작가로서. 그건 디자인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도 덤으로 할 수 있고. 그 패턴으로 뭐 굿즈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작가 너무 많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더 많아요. 다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저는 조금 늦게 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유학 좌절되고, 또 한 1년 정도 더 일하다가 대학원 가서 이제 작업 시작한 건데, 너무 나이로 자르는 게 많아요. 공모전이나. 아, 진짜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실례지만 저는 지금, 전 86년생인데, 아직 청년이신데, 그래도? 근데 보통 공모전의 기준이 만 35세예요. 너무했다. 좀 더 넘잖아요. 더 설어지면. 그래요? 그러시구나. 낀 세대.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런 게 35세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모를 넣어야지 했는데 나이 기준에 35세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30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래도 늦진 않았는데. 어쨌건 뭐 1, 2년은 거의 뭐 계속 이제 방황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이러는데 공모를 이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남은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좌절. 꼭 그런 것만 기회가 된 거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좀 너무 나이로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해왔던 경력으로 차라리 기준을 삼는다거나 좀 다양한 기준을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미술 잡지에 에세이 하나 썼는데 이제 네. 나이라는 제도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맞아요. 35세에서 40대 낀 세대 되면요. 되게 서로 뭔가 다 혜택 없고 다 잘리고. 젊은 작가는 젊은 작가라고 우아해주는데 그 시기가 애매하게 지나면 완전히 새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그때 제일 고생인데. 그죠? 네, 지금이 저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작가님은 하루에 작업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전시가 잡히면 정말 좀 오랫동안도 하긴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오전에 아침 운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 와서 적어도 한 6시간 이상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작업을 좀 되게 그냥 공무원처럼 좀 루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몰아서 확 한다고 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작가들 관찰해본 결과 진짜 공무원처럼 해야 요즘에는 그쵸. 진짜 성실해야 되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출근하듯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9 to 6로 웬만하면 작업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주말에는 쉬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주말에 계속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도 사실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애들 가르치는 거. 아, 애들 가르치는 거요? 어떤 거 가르치세요? 아동 미술이요? 아,
만들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 작가로 유지가 힘드니까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정기적으로 그림이 팔리지 않으니까 네. 어쨌건 이제 매달 그 나가는 생활비가 또 있고 뭐 이런 재료도 사야 되고 하니까 어쨌건 부업을 할 수밖에 없죠.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작업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사이드로 했는데 네. 편집 디자인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제가 딱히 영업을 안 하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근데 뭐 항상 일은 들어올 때 겹쳐서 몰려서 들어오고 없을 때 없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쉽지가 않군요, 뭐든지. 쉽지 않죠. 한국의 메이저 갤러리 소속이신데. 이런 걸 말하면 그래서 안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 다들 제가 되게 엄청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뭐 몇만 넘었다고 강의하니까 5만이 너무 좋다.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래요? 다른 일도 하세요? 그 강의- 강의하는 거 강의랑 레슨하고 그게 다죠. 레슨도 하세요? 레슨이 그 작가 육성이죠, 뭐. 뭔가 작년에 제가 바젤 가서 보고 왔는데 어디요? 스위스요. 스위스요? 네. 좋더라고요. 그럼 뭘 느꼈어요? 우리나라 아트페어랑 차이? 베니스 비엔날레 보고 거기 넘어갔다가 카셀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바젤은 갈만하다. 거장들 작업이 그냥 막 걸려있고 웬만하면 이름 다 아는 작가들 엄청 많고 다 그런 것만 걸려있으니까 네. 일단 그냥 뭘 봐도 그냥 퀄리티가 거의 중간 이상은 다 가니까 아, 그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걸 할 때 근처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가 훨씬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때 그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피카소랑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젤에서 있었던 시립미술관에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기간에 그 동네 전시가. 네, 그 기간에 바젤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가 엘그레코와 피카소 전시였는데 그때 허세미술관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갔죠. 그러면 엘그레코가 좀 인상적이셨다고, 그죠? 네, 그리고 피카소가 엘그레코를 대놓고 이렇게 카피한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엘그레코 그림 있고 피카소 그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의 과정 같은 게 너무 보여서 좋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개인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그냥 무리해서 갔어요. 한국에서 볼만한 건 다 본 것 같고 좀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네. 그러시군요. 제가 그때 그래서 좋아했던 작가들 거를 그냥 대놓고 저도 한번 연구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정선 네. 정선 좋아하세요? 정선 좋아하죠. 정선도 진경산수 좋아하고 제가 되게 산을 새벽에 산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왕산인데 아, 그냥 저걸 보다가 이제 유화로 저 느낌 좀 살리고 싶다 그려본 거고 가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버지니아 울프 오키프? 네, 오키프 네. 뭐 이런 작가들 좋아서 그 사람의 생애 같은 거를 막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게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멕시코 그 사막에서 이제 혼자 살았는데 여행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를 겪은 세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일걸요? 예. 겪은 세대인데 이제 그때 이제 비행을 하면서 본 구름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노년기에. 그래서 그렇군요. 노년기에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걸 뭔가 해보려고 했던 자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뭐 사막에서 이제 채취한 것들을 모티브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워서 그래서 제가 봤던 구름이랑 키프가 봤던 구름이랑 너무 이제 겹쳐져서 네. 사실 저는 오마주 작업 오마주 작업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키프에 좀 영향을 받으시고 받았다고 하기엔 그냥 네, 연구를 좀. 그 시기에 그 시기에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작가님은 자기 성향이랑 그 색감이 강해서 고유의 그게 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쫙 보여지는 이미지가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데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해외에서 딱 봤을 때 이제 노출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문으로도 이제 한글로도 태그 좀 여러 개 다시고 마케팅 정말 했으니까 전공이라기보다 자기 거 홍보 더 못해요. 저도 제 거 못해요. 제가 인스타 개판이에요, 저도. 둘 다 하기 힘들더라고요. 귀찮은 거. 또 하나를 잘 하시니까 네. 근데 인스타는 또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인스타는 진짜 꾸준히 그러니까 저도 일할 때는 하루에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이 퇴근 시간, 점심 시간 맞춰서 업로드하고. 맞아, 그런 거 아시잖아요. 했었는데. 예. 근데 자기 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못 올리고. 저는 솔직히 오늘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는 항상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봤을 때, 작가님 홍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느낌. 생각난 거 말씀드리면, 네. 난민 비둘기 좋거든요? 근데 그때 일시적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되기 전에 시리즈 끝났잖아요, 그죠? 계속 하셔요. 기억될 때까지. 그러면 그거 연구하다가 또 아이디어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럼 또 발전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마케팅적인 거, 기획적인 거 따졌을 때, 일단은 김은주 작가 하면 비둘기 작가지. 물론 비둘기 작가 캐릭터가 있겠지만, 또 바라보는 면이 다르잖아요. 난민 둘기는 신조어잖아요. 그냥 창의적 제가 만드셨잖아요. 만든 말이죠. 난민 둘기 좀 기억에 팍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시리즈는 계속 가시는 거죠. 단기적 끝난 것들은 그럼 거기서 멈춰 있잖아요. 계속 연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거기서 멈췄어요. 너무 비둘기 난민 둘기 좋아요. 하나만 계속 하는 걸 못 해가지고. 근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걔는 성향이라서 오래 못하고 빨리 그 다음 글이 너무 갑자기 팍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사람마다 바뀌어가지고. 정치대에서 계속 같은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전략적인 거 따졌을 때는 우려먹을 필요 있죠. 맞아요. 시리즈는. 좀 그럴 필요도 있는데 너무 맞아요. 근데 이 인물에 캐릭터가 있어요, 은근. 생김새가 다 네. 겹치는 게 있어요, 은근. 비슷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특유의 인상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전략적으로 보는데 사람들 기억하기 더 좋으니까. 약간 저는 좀 막 칼같이 이렇게 긁어낸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부러 약간 러프하게 그리시죠? 네네네네. 일본이랑 홍콩에서도 전시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성사가 되진 않았잖아요. 이게 성사까지 되는 게 쉽지가 네, 않군요. 근데 이제 그냥 계속 근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인스타로 왔어요?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작업실 왔다 가셨어요. 직접 외국에서? 네네네. 이렇게 홍콩 분이? 아니요, 영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아깝다. 근데 오늘 그림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림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무슨 얘기한 거죠, 진짜? 뭐 그런 거죠, 뭐. 저 요즘에 그래서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시리즈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하고 있었어요. 마시는 거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신다는 게 네. 주는 분위기와 그때 환경 같은 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에세이집이 읽었었는데 네. 책을 읽었었는데 네. 읽는데 제가 거의 이제 혼자 작업하고 혼자 일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걸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뭔가 경험 같은 걸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좀 시리즈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주변 환경에 영향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사회 문제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저게 뭘 마시면 더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아이디어 얻으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쓸 수 있죠. 우리나라 특유의 음료 문화도 있고 아만 마시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도 있고 맞네요.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 내려서 작업실 오거든요. 그쵸, 이게 맛도 있고 퀄리티인데 맛없는 스타벅스를 굳이 또 얼음 넣어서 먹는다는 희한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사회에 대한 관찰이니까 커피, 그죠. 그렇죠. 커피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유행하는 그게 음료가 많잖아요. 네네. 그 현상도 재밌잖아요. 왜 이걸 막 유난히 고집할까? 일상 이런 거 관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관심 있는 거 음료 그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왜 이걸 마시지? 주변의 사람들 그런 거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좋은 영감 주죠, 막 그러네요.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저 이런 걸 해요. 어떻게 수강하고 싶네요. 되게. 아무튼 근데 저 그림 그릴 때 이게 지금 눈만 남아있는 그림 하나 있잖아요. 네. 저게 되게 큰 그림이었거든요. 오. 원래 한 120호짜리로 그렸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자르다가 눈만 남았어요. 그냥 이제 본다는 거에 대한 거를 본다는 거. 그러면 아까 필터랑 관련 지어서 그쵸. 필터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 잭스농 작가님이라고 이제 네. 그분이 수업할 때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업 들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어떤 이렇게 함수처럼 이제 여기다가 이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필터 시리즈로 눈 표현한 거는 작가님의 이제 아이디어겠지만 필터 느낌으로 색깔 시리즈로 그럼 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이거 재밌겠다. 뭐뭐한 필터로 바라보는 눈. 그 형용사는 창의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형용사에 맞게 색깔도 시리즈로
하시면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맛있는 시리즈도 너무 재밌는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러면 다음 개인전 뭐 이렇게 계획된 거 있나요? 일단 다음 전시. 학고제 개인전은 계획이 돼 있고요. 아, 언제쯤이에요?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아마 25년도에 25년도요? 너무 멀잖아요? 공간 전시. 그럼 그 전에는요? 을지로에서 친구 작가들이랑 하는 작은 전시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달에 그 H갤러리라고 을지로에 네. 코너에 있는 햇빛담요 재단에서 하는 갤러리인데요. 네. 고아 친구들 자립 도와주는 뭐 그런 음. 비영리 재단인데 거기서 하는 갤러리 있어요. H갤러리. 거기서 이제 단체전, 4인전 하기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마무리 인사. 우리 네. 인사. 혹시 아니 오늘 뭐 이건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거의 의식의 흐름대로 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쌓이고 보면 그림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허세미술관 되게 재밌는 자료와 정보 많으니까 이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정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